지금은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좋아요. 네. 반도체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네. 반도체는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 나갈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이제 이사님께서 시향보다는 종목이 전문가를 하셔서 제가 종목에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없죠. 아까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모멘텀, 밸류에이션, 프라이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 일단 현금이라는 종목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같은 장에서 사야 하는 주식이 있긴 한 건지 있다면 어떤 섹터에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좋아요. 네. 반도체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려요. 네. 반도체는 제가 그랬죠. ISM 제조업 지표를 보면서 하시라고. 네. 미국, 중국의 ISM 제조업, 유럽까지요.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 나갈 때 네. 그때 사시면 돼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 자체도 선행 지표가 있어요. 아예 제조업 지표 안에. 거기에 제 영상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는 재고 자산이 완전히 털리고 나서 완전히 내려올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먼저 끌고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섹터가 돌아나갈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먼저 사기 때문에 걔들이 먼저 빨아들여요. 섹터 다시 올라가려면 그렇죠.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면 가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뭐 네. TCK부터 시작해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 국수집은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뭐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젓가락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모트리얼즈, TCK, 뭐 그다음에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실적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세요. 삼성전자 3개월 올라가고 나면 그 뒤에 따라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일 삼성전자가 올라갈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아니야. 그거 지금 그 반도체 하면 안 돼. 기다리셔야 돼. 충분히. 그거 사이클 업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전히 꺾어서 올라가서 추세를 잡기 시작할 때 반도체 부황부황하고 이익 추정치 늘어날 때 그 뒷단에 있는 애들 서브시디리들을 사면 지금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돈 훨씬 많이 벌어요. 방법이 그래요.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커머더티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양극재, 그동안 우리 시설 캐파 투자하면서 어디에 들어간다, 납품한다, 셀 업체 어디 들어가서 뭐 어디로 가서 차 업체로 간다 이렇게 했던 그것들은 이제 조금 슬로우 다운이 될 거예요.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극재 부분이라든가 첨가재 부분, 그러니까 충방전을 빠르게 하거나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 뭐 CNT라든가 실리콘 기술이라든가 음극재 관련된 기술의 업종들은 예전에 양극재가 가듯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들어가서 퀄 테스트 받고 캐펙스 투자하면서 빠바바박 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애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것들이 이제 가격 인상만 할 거고 어제인가요?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가격 올린 것 같아요. 원래 초코파이 가격. 오리온 잘 됐으면 좋은, 오리온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네, 주식은 잘 안 되지만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컨텐츠나 이런 것들 지금 오징어 게임 뭐 수상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좀 하긴 하지만 오프라인과 극장 쪽, 영화 쪽 이런 쪽에서 나오는 컨텐츠와 이제 뭐 제이 컨텐트리, 얘네 컨텐트리 중앙 같은 애들은 영화관도 갖고 있고 드라마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시너지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면 한국은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게 기름값이 비싸고 환율이 높아요. 그러면 환율 높으면 저기 수출 잘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나중에는 맞아요. 다른 나라 경제들이 좋은데 우리나라 환율이 좋다. 그러면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인플레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평가절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쟁 상품 일본 게 더 팔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되고 환율이 꺾여 내려올 때가 있어요. 환율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 환율 빠지려고 하면 무조건 뭐가 빠져야 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WTI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기름 빠지고 환율 빠지고 항공, 여행, 타이어 뭐 이런 것들, 화학 좋잖아요. 매크로가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사야 되느냐. 그러면 단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매크로 지표가 빠지직하고 막 턴하기 시작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그 섹터를 잡아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타이어 업종 같은 거는 잘 보세요. 왜냐면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전기차가 15% 정도 비싸요. 전기차 타이어가. 근데 들어보니까 전기차 타이어가 마모가 좀 덜 된대요. 이게 저기 그냥 일반 차보다. 왜냐면 브레이크를 막 밟고 떼고 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급제동, 급출발 이런 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타이어가 마모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기는 하지만 이제 오래 쓰는군요. 교체 수요가 잘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 현대라든가 잘 팔리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팍팍팍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물류비가 엄청 비쌌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류비가 전체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한 6%, 7% 정도면 맥시멈이었는데 팬데믹 터지고 나서 한 25%까지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해주는 순간 이제 마이너스를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반덤핑 지지, 뭐 가면서 관세 얻어맞았는데 뭐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다 뜯고 맞았지. 거기다가 운송비 적어대지. 네. 그다음에 기름값 올라서 부타디엔 같은 거 그런 것들 합성 고무 같은 것들 다 올라갔지. 근데 만약 이게 까꾸러진다. 좋은 타이밍이죠. 지금 추천한 건 아니니까 다 네. 괜찮죠. 이렇게 해도 네. 매크로가 이렇게 변수들이 바뀔 때 그때 네. 스바라시하게 사놓으면 될 거죠. 아, 스바라시하게. 네, 스바라시하게. 그럼 이런 현장에서 조금 내 돈 지키려면 뭐 정리해야 되는 주식은 어떤 쪽일까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종목도 사야 한다는 의미 주셨으니까 이걸 사려면 뭐는 팔아야 되는 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터넷 이런 거는 잘 안 될 것 같고. 아, 뭐 네이버, 카카오가 속해 네, 있는 그 네. 인터넷 섹터들. 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든가 네. 카카오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될 네. 것 같고 국내 태양광. 예, 국내는 안 돼요. 해외 수출 있는 건 될 것 같은데 네. 국내 태양광 조사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뭐 1,800억을 낭비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냥 근거 없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신재생 중에서 수출 비중 있는 것들 빼놓고 그 뭐 다른 것들 하는데 그다음에 조선도 지금 막 좋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태조 입항하면서 태조가 일단 흔들리네요. 아니 태양광도 네. OCI는 못 갔잖아요. 네. 한화솔루션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선 한화솔루션은 미국 업체고 또 한화솔루션이 이제 가성수다도 있고 화학 케미컬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근데 이제 뭐 조선 얘기할 때 내가 콧방귀를 꼈죠. 통상임금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조선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미래가 있어서 커지는 게 아니고 잠깐 사이클에서 업황이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저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고점을 따라잡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일정 부분이 섹터가 간 거지 에코프로나 LNF 이런 것들은 고점들이 빠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도주? 주도주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저는. 니치하고 주도주는 구분해야 돼요. 장이 빠질 때도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장이 빠지는데 주도주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주도주가 아니에요. 증시를 끌고 올리는 게 주도주죠. 기관차가 폭주 기관차가 뒤에 동력이 없는 애들을 앞에서 끌고 가는 산업 섹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극재 뭐 이런 거 아니면 상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쨌든 이 섹터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서 업종이 좋아지면서 같이 올라가고 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도주지. 네. 저기 갖고 피팅 밸브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그거 해갖고 더블 올랐다. 그거는 개인 투자가는 그거 해도 되죠. 근데 여의도에서 거기다 찍지는 못해요. 니치예요, 그 니치. 주도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주도예요? 증시 들고 들어 올렸어? 시가총액 3,000억짜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네.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방위산업도 지금 보시면 영상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트렌드인가 어딘가 거기서 한 것 같은데 방위산업도 제가 몇 년 전부터 C4I로 바뀌면서 네. 바뀔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핵심 기업 LIG라든가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인공위성 쏘고 유도미사일 날리고 하는 것들 그런 기업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딱 터졌을 때 제가 영상 딱 켜고 여기 지형을 내가 구글 어스로 가서 보니 여기 평원이다. 내가 군대 장교 출신이잖아. 이거는 공군 안 되는 거예요. 공군은 비행기 기름이 떨어져서 작전을 할 수가 없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투기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네. 슉 하고 날라요. 활동 반경이 2,000km니까 막 여기서 베이지까지 날아가서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방어하는 애들은 가만히 있냐고 총이라도 쏘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날라올 때 여기서 방공포 미사일 막 이 비행기는 예, 비행기는 이거 1,000억짜리거든요. 근데 이 방공포 미사일은 5억밖에 안 돼요. 날라온다. 그러면 그냥 10발 20발 막 하면 얘는 레인지가 길기 때문에 날라오는 거 다 보여. 도망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슉 날라오면 이게 품어 슉 도망가. 그러면 자동차는 회전할 때 그냥 핸들 꺾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서 할 수 있잖아. 근데 공중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공중은 엔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피해갖고 회전을 하려면 G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엔진을 더 뿜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 발을 피하려고 슉 하면서 엔진을 기름 다 써버려. 이쪽에서 또 날라오면 이것도 피하면서 슉. 그러니까 이 5억짜리 방공 미사일은 야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들어올 때 기름 다 써갖고 RTB, 리턴 투 베이스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전략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대평원이잖아요.
그런데 폴란드랑 이런 체코 이런 데들 딱 봤을 때 폴란드는 그게 우리나라처럼 아주 러시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린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볼 때는 이거 자주포 탱크 이거 없으면 안 돼. 항공 전력은 그냥 여기서 그냥 지대공 미사일 네. 그거 몇 불 방어 갖다 놓고 막 깔아 놓으면 돼. 그냥 전투기 오면 막 쏴서 그냥 두루지 못하면 너 오지 마 막 이러면 돼. 그런 상황이야. 네. 근데 지상군이 밀고 들어오면 네. 이건 탱크하고 자주포가 빨리 달리면서 기동 한번 막 기름 주유하고 달리면 3-400km를 그냥 밀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탱크랑 자주포가 필요할 거다라는 걸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나야. 그런데 분명한 건 여의도에서 말했던 탱크 자주포를 팔아서 30% 이익이 남는다. 그건 안 맞아요. 내 탱크 창정비도 보내는 거 내가 다 보고 다 했는데 네. 탱크를 그냥 우리 자동차처럼 뭐 10만 킬로 타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뭐 하면 거기에 연기도 차고 가스 차고 먼지 차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대로 기차로 싣고 가갖고 그걸 다 인수분해, 베어링 하나까지 다 뽑아내. 그래서 다 분해 조립해갖고 다시 만들듯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 대수가 50대, 100대 팔려갖고는 네. 돈 안 돼요, 이거. 1000대, 2000대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현지화시켜. 처음에 이거 팔어. 그러고서 정비는 니들이 해라, 이거. 기술 니들이 가져라. 이게 그러는 이유가, 이거 AS 해주려면 돈이 더 드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기술 이전해갖고 뭐 엄청난 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으니까 이거. 그러려면 이거 예를 들어 2, 3년에 한 번씩 이거 창정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훈련 한번 뛰는 애들은 1년 만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그거 1년에 한 번 오는 탱크 30대 정비하려고 기술자들 다 거기다 박아놓고 돈 주고 해야 되고 그런 창하고 보안 시스템 막 만들어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남겠어요? 안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주궤도 위성 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주궤도 위성 3개 쏘고서 GPS 좌표 따갖고 유도 미사일 날려버릴 수 있는 거. 대박. 레이더가 뿅뿅뿅뿅 날라오면 그게 막 보여. 안 보이는 게 막 보여. 그럼 거기다가 막 함 미사일 막 쏴가지고 막 날려버리고 막 이런 기술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기술과 자주포 만드는 애들하고는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방위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빠지면 세보는 것도 괜찮은데 야들은 올라오면 팔아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쪽은. 네네. 이거는 주도주라고 하는 건 아니다, 나는. 그건 좀 억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원은요? 원자력? 네. 원자력은 기업이 딱 있잖아요. 한전기술하고 네. 한신기계 이런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거기 뭐 무진 저기 뭐 계측 장비 뭐 넣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신규로 원전이 깔려야지. 안 그러면 다 리페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주 뭐 하고 했는데 다 그게 들어갈 때 보면 뭐 이집트 원전 수주했네, 뭐 폴란드 원전 수주했는데 그냥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시멘트 공구리 쳐주고 그냥 유지보수하는 거기 조금 들어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대박 안 나요. 원전을 투자하려면 전기료가 저렴해서 그 전기료를 먹고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섹터를 사는 게 차라리 맞아요. 뭐 화학회사, 전기료 회사 이런 애들 지금 유럽 다 셧다운 되고 막 전기료 비싼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 그 전기를 이용해서 싸게 산업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싸게 할 수 있다. 여길 가야지 원자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큰 돈을 번다.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자체도 이제 태종 이방원인데 그거 안 되는 건데 이름부터가 잘못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쓸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비벼야지 그 느낌은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럼 이제 건설 섹터 요즘 좀 좋게 보신 분들도 좀 있던데. 저도 건설 많이 물려 있어요. 좋게 보셨는데 물렸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먹고 다시 들어갔다가 물렸고 네. 물릴 때 우리가 넉놓고 물리는 게 아니고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인버스 잡아놓고 물리기 때문에 계좌는 크게 손실 안 나요. 네네. 인버스 전략은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그냥 고객들 편하라고 하는 거지 그거 크게 손해 안 나요. 근데 뭐 제 영상 제 유튜브의 영상에도 제가 인버스 전략은 여러 편 찍어놨어요. 인버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전략 뭐 핵심만 딱.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알려야 돼요. 자,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근데 내일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주식은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차트 그어놓고 그게 아니면 기관 외국인 수급 보고 기관 외국인 수급하고 코릴레이션 돌려보라고. 없어요. 40 몇 %밖에 안 나요. 내가 돌려본 거예요. 기관별로 다르겠지만 기관 외국인 사고 나서 10번 중에 4번밖에 안 올라가. 그거 보고 차트 보고 차트 더 마찬가지예요.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양봉 났으니까 내일 올라간다? 그거 근거 있는 거예요? 그거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요. 진짜로. 나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앞으로 엄청 달릴 건데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있으면 가지고 와. 없어요. 네네네. 올라갈 때는 다 양봉 내고 다 이동평균선 밟고 가니까 2 곱하기 3은 6.
6은 2 곱하기 3. 그죠? 3 곱하기 3. 3 곱하기 6도 되고 네. 1 곱하기 6도 되고 네네. 2 곱하기 3이 6이지만 네. 6이 꼭 2 곱하기 3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죠. 올라갈 때 차트는 무조건 법칙이죠. 주가, 단기 이동평균, 장기 이동평균, 정배열로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정배열 됐으니까 그 다음날 주가 올라갈 거야 하는 건 안 맞죠. 2 곱하기 3은 6인데 6은 꼭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근거인데 네.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안심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철진한 뉴스들 보면서 마음에 안심을 하거든요. 결과에 꽤 맞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지수가 1% 올라가면 이 종목이 1% 먹으려고 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 생각이 맞다면 지수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냥 인버스 커버 풀커버 하는 거죠. 주식은 사고 싶으니까 네. 주식 사. 내려. 여유가 생기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인버스가 있으니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네. 나중에 보면 이 결합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올라갈 때는 주도주만 잘 태우면 인버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확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그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아요. 균형 잡힌 상태로 냉정하게 내 주식을 판단할 수 있어요. 더 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완큐에 들어가서 이 주식을 100%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네. 한번 샀는데 불안해. 인버스 쳐놓고 내려가. 더 사. 또 인버스 덮어놔. 더 사. 지수는 천천히 움직이고 종목이 좋은 거라고 하면 그날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인버스 제거하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거 붙은 거랑 똑같아요. 여기. 이거 껍질 이거 보호 필름. 이게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니까 네. 저는 좋았는데 네. 이거 편집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거 왠지 100만 안티가 생길 것 같아. 복잡한 개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이거 네. 드린 겁니다. 네. 자르지 않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